박사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그 어릴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각종 다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네. 영도다리라는 분도 있고 구포다리라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다들 듣고 크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예. 박사님께서는 어떤 다리였나요? 저는 아빠 나 주워왔지 이러니까 너 같은 걸 왜 주워와? 네? 와, 이해되세요? 와, 우리 내가 나왔으니까 큰지. 굳이 데려올 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가? 이런 느낌이에요. 야, 우리 박사님의 이 단호박력이 아버님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그 밖에도 박사님은 워낙에 닮아서 그렇죠. 네,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너무 똑같아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빠랑 거울이라니. 똑같은 딸내미 너무 귀여워 진짜. 네네. 뭐 붕어빵, 국화빵, 거울, 사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발 좀 좋았었으면 좋겠다. 그냥 찍어낸 정도 수준. 네. 유전자의 힘을 많이 느낀 어린 시절이셨겠군요. 네. 자, 우리 에덴스톤님이 충격받았다라고 하는데 박사님 아버님의 그 찰진 대사 정말 인상 깊네요. 좋은 건 감사한 겁니다. 그러네. 이런 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주워왔다는 거는 네. 그러네. 서운할 게 괜찮으니까 아니었네. 좋은 거잖아요. 안 괜찮으면 안 좋습니다. 와, 또 생각의 전환을 주신 박사님. 시작부터 머릿속에 또 느낌표가 띄워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또 이제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예전에는 우리 그 스승의 존재가 가진 마음의 힘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인생 성공 단십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예요? 예. 단십백이라는 거는 한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단 한 명의 훌륭한 스승, 그리고 10명의 진정한 친구, 네.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 단십백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건 하나도 없죠. 네. 100권의 책도 어렵고요. 네. 10명의 친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훌륭한 스승 한 명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한 명의 스승이라는 의미가 참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건 10명의 진정한 친구나 100권의 책만큼이나 사람의 인생에 정말 크게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네, 선생님은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새삼 또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마침 근데 문자 주셨던 분 중에 네네. 50년 만에 초등학교 선생님 찾아서 연락이 되었다는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동안 이렇게 기억하다가 어렵게 찾은 그 마음만 해도 이제 아까 감동적이다. 말씀하신 그쵸, 인생에 단 한 명의 스승님이 아니셨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이런 게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옛날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목이 메요? 목이 메네요. 스승님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고 이제 네. 워낙 또 세상이 또 각박해지다 보니까 스승의 은혜라는 말도 조금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그리고 혹은 교사의 감정 노동에 대한 선생님들의 마음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진학 성적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현실에서는 그런데요. 이 현장의 선생님들은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무례한 여러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막말에 시달린다거나 산더미 같은 행정 업무에 많이 고달프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지만 아닌 척 해야 해서 속으로는 많이 골마간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과중되는 다른 업무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일이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럼요. 예. 행정 업무가 과중됐고요.
방역에 따른 업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선생님들의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는 것,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받는 어려움이 마치 교사의 탓인 것 같아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다고 합니다. 감정노동이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해야 하는 노동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주로 판매나 유통, 그리고 음식과 관광, 그리고 간호와 같은 대인 서비스 노동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교사의 직무 역시 감정노동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과중한 업무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어서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약간 위염이라든지 두통 같은 거를 좀 느끼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자,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아무래도 학생들을 대하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가에 관해서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다룬 심리학 연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요. 네. 직무 자율, 그리고 보상 부적절, 그리고 조직 체계, 직장 문화, 인간관계, 그리고 직무 불안정 순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직무 부담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거고요. 이어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자율성이나 그리고 뭐 의사결정 권한이 부족해지고 네. 그리고 적절한 보상의 결여,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회 부족 등이 현직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보이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걸 인정을 하실 텐데요. 저도 네. 그렇고. 네. 특히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편한 직업이냐는 말들을 함부로 해요. 막 방학 있다 뭐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연구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감당하고 있는 업무의 분량이나 직무 스트레스가 진짜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아까 질문하신 네. 이 학생들을 대하는 일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아예.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는요. 네. 그 일이 쉽고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이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학생을 대하고 수업을 하고 교육을 하는 일은 스트레스라고조차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그렇죠. 네. 이건 교사가 갖는 사명감, 그리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이 힘들지 않아서 힘들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고 해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선생님들의 반듯한 마음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힘드냐 물었을 때 학생이라고 답하지 않는 그렇죠. 경향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거의 그렇다는 거죠. 네. 그게 더 압박일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예, 오히려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작 교사가 가장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이 행정 업무 처리 뭐 이런 일들 때문에 학생들과의 면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교재 연구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마음이 힘들다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원래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을 대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역할을 또 안게 되고 과중되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 괴리가 좀 크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직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아무래도 진짜 교사가 해야 되는 그 약간 본질적인 일들에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뭔가 약간 좀 학생들을 대할 때도 힘도 없고 맞아요. 짜증도 나고 솔직히. 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과 현직 교사들의 우울 경향성 지표를 비교한 연구를 한번 봤는데요. 네.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현직 교사들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지표가 비관적인 사고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뭐 의욕 저하라든지 자기 비하와 같은 지표는 거의 차이가 없이 다 힘들다고 하거나 네. 오히려 일반 직장인들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라는 직업도
감정 노동이 심한 직업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교사가 겪는 감정 노동의 어려움은 일반적인 서비스 직종에서 겪는 감정 노동과는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우선은 교육은 일방적인 서비스의 제공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생님이라는 직함은 높은 자존감과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이죠. 네.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는 잠깐 만났거나 일회성으로 만나는 사이는 또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교사는 지키고 있어야 하는 마음들이 생각보다 많고 무거운 거예요. 이 교사들의 정서적 고갈로 인해서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많은 관심과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진짜 그러네요. 전 특히 박사님 말씀하신 표현 중에 정서적 고갈이라는 단어가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쓰이기만 하고 들어오는 건 없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울한 감정과 비관적인 사고를 많이 겪으신다라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뭔가요? 네, 다음은 스승의 은혜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의 가사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데요. 네. 띠용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네요. 스승은 띠용에 그렇죠. 네. 어버이시다. 그렇죠. 잘 네. 모르겠는데. 모르죠. 그건데 네. 스승의 은혜 노래 1절이거든요. 1절인데 이 부분을 항상 틀려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자, 보기는 있어요, 여러분. 1번. 네, 1번은요. 현실의 어버이시다. 2번. 마음의 어버이시다. 네.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건데 이렇게 그럼요. 헷갈리는 희한하네요. 정답 아시겠는 분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자, 아이유의 이 정답인 단어, 이 제목인 노래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정답 주시면 상품 챙겨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는 마음실험실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스승이에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요즘에 또 어떤 또 힘듦을 겪고 계시는지 또 이런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부산 금정여중 수학 선생님 김영자 줄자 선생님 건강히 계신가요? 2010님 감동적인 문자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적일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혹시 여러분 김영자 줄자 선생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꼭 전해주세요. 전해드리는 걸로. 네. 누가 샀더라 이렇게. 선생님의 마음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기억해 준다는 거. 그 박사님도 그쵸. 그 강단에 서신 게 좀 되셨잖아요. 네, 이제 오래됐죠. 그쵸. 저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은 아니고 대학은 좀 다르죠. 그래도 그래도 뭔가 그때 처음 가르쳤던 조금 어렸던 새내기 친구들이 이제는 그쵸. 네, 좀 다 사회생활들을 다 잘하고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좀 신기하실 것 같아요. 약간 다 제 몫을 해내며. 네.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이런 거. 그게 또 포인트네요. 네. 자, 0445님은 지난 주말에는 40여 년 전 국민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과 송도에서 장어랑 소주 한잔 했어요.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런 분들이 꽤 계시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부럽다, 그죠? 네, 국민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약간 나이 차이가 조금 덜 나는 편일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었다면 더욱 그럴 것 같아요. 맞네요. 네. 이제 선생님과 소주 한잔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790님은 선생님이 편한 일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학생과 학부모님들, 사람들 대하는 일도 해야 되고 성적도 챙기고 학생 케어도 해야 되고 많이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라고 0790님 주셨어요. 진짜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박사님. 네. 뭐죠? 정답은요. 네. 2번 마음입니다. 네. 이게 무슨 구절이라고요, 이게? 네. 이게 항상 많은 분들이 틀리시는 네. 1절 가사하고 후반부의 노래인데요. 네.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니, 다들 박사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억지로 한번. 네. 박사님의. 학생들이 강단에서 뭔가를 시킨 것 같아요. 부끄러운. 와, 정답은 여러분 마음의 어버이시다였는데, 이걸 우리가 주로는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다 어버이시다라고 이래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대충 부르는 건데 네. 원래 가사가 마음의 어버이였군요. 네,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가사가 가사 너무 너무 좋은데요? 좋죠. 네. 네, 진짜 좋네요. 네, 마음의 우리- 어버이 맞죠? 네, 우리 0416님께서는 정답 딱 주시면서 아 근데 왜 스승의 노래랑 어머니 은혜가 부를 때마다 섞이는 것 같죠? 나 실제 하다가 이제 은혜나 이렇게 끝나는 머리 힘을 딱 주고 불러야 합니다. 예, 노래를 부르실 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예, 리믹스네 한 방에 해결하는. 그리고 5491님 같은 분은 이제 반성하신 분도 있어요. 아 저도 선생님이 좀 편한 직업으로 보였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 아시면 됐죠. 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1006님, 4232님, 국민학교 음악 선생님 생각난다라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에요. 따뜻한 정서도 함께 주시는 분들이죠. 5602님, 또 6931님, 3792님 정답 모두 잘 보내주셨고요. 자, 상품 받으실 분은 이 중에서 9601님, 상품 챙겨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번외로 3311님께서 아까 박사님이 그 인생은 단십백이라고요? 네, 네, 단십백. 그 얘기를 드렸더니 저는 그 친구 자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한동안 치료 중일 때 못 먹어서 힘들어할 때 먹이려고 푸더니 먹고 싶은 거 있는지 많이 사다 준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는 내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15년 동안 한결같이 나의 아무런 보상 없이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는 친구도 있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런 친구분들이 옆에 계시는 거는 진짜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죠? 잘 사셨다는 뜻이겠죠? 3311님께서 이미 좋은 그럼요. 분이시라는. 좋은 친구니까 좋은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아우 좋으시겠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0900님은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의 꿈이 선생님이 돼서 모교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저는 영어 선생님, 유도 선수였던 친구 체육 선생님, 대학교도 영어과랑 사채과를 갔는데 되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임용 시험이 또 진짜 보통이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교사 24년 하셨다는 1441님.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교사했어요. 네, 라고. 저런 마음들이죠. 네, 이런 분들은 진짜 마음의 어버이가 되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박사님이 어떤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 지금 교사분들이 많은 또 특히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힘듦을 겪고 계신데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진짜 큰 존재잖아요. 맞아요. 이런 위기가 이제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네. 이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는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해야 하고 네네네. 또 무심했었다면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승의 은혜 노래에서도 왜 이런 가사 또 있어요. 떠나면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2절인가 그러고 3절까지 있거든요. 스승의 은혜 노래 3절까지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하는지. 아무튼 그러니까 떠나면 잊기 잊기 쉬운 쉬운 진짜 스승의 막 좀 죄송한 마음 드네요. 네. 이거 너무 진짜 음. 맞는 말이잖아요. 네, 어쩌면 진짜. 네. 이 사람들이 교사라면 모름지기 어떠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많이들 하면서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게다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좋지 못한 인상을 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나는 언제나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을 심리학에서는 should be complex라고 해요. should be. 영어로. 네, 네네네. 그렇겠죠. 자기 자신으로 뭐 자연스럽게 살지 못하고 언제나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보다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삶의 중심에 놓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를 should be complex에 시달린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시달리기 쉽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목표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안달하게 되고 또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네네. 교사나 의사나 뭐 이런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주변의 기대치가 높은 직업군에서 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특히 또 교사분들은 또 아이들을 대하니까 그럼요. 더욱더 내가 좀 모범적이어야지 이런 게 크실 것 같아요. 네.
현재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과도한 슈드비 콤플렉스가 불러오는 의무감 때문에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무력감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박이 클수록 더욱더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는 좀 불안할 수가 있겠군요. 속상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특히 직무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킬 만한 방안이 있긴 있을까요, 박사님? 생각을 해보면요. 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교사들은 교사로서 인식과 책무성이 낮아져서 전문성 발달에 대한 동기와 의욕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위한 이 직무 스트레스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또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맞거든요. 네. 교사 역할 수행에 이 회의를 느끼고 또 갈등을 경험하고 또 전문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전문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때 전문성은 이제 가르치는 그럼요. 네, 분야에서 교사의 직업이 네. 어려운 직업인 걸 안다는 거죠. 네.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지원을 계속해야 하고 또 직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하는 일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건 네. 진짜 일부에 불과한 일이고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마음을 길러내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음의 어버이. 네. 좋은 문제 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네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학 진학을 돕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교사의 마음은 소중한 마음임을 주변도 그렇지만 선생님 스스로도 늘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네요. 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맞아요. 이거는. 그래야 네. 교육이 원활해요. 그렇죠? 네.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은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두가 다시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또 위대한 직업이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직업임을 알아야 되고 또 교사분들께서도 내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라 뭔가 계속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이렇게밖에 의미가 없나 하면은 회의감이 깊어지면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존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들으면서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떠나면 잊게 되는 선생님. 네, 떠나면 잊기 쉬운 스승의 사랑 뭐 이렇게. 와, 두 소절 성공. 네. 아무튼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선생님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선생님들과 나눴던 추억과 사랑을 좀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은 세상을 살아보고 또 세월이 흘러서 그렇죠? 네, 인생의 순간순간을 깨닫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득문득. 네. 그때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요. 네. 살면서 철이 들면 맞다.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컸는데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나도 그때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산다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좀 길러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네, 맞아요. 스승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또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한테 저는 물어봤더니 초중고를 거쳐서 대학에 왔는데 선생님들 노고를 생각하냐 했더니 한대요. 예, 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냐 또 물었더니 또 잘 알아요. 놀랍게도 학생들의 대답은요. 주어진 각자 인생 열심히 사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선생님이 뭘 바라겠어요. 제가 인생 열심히 잘 사는 거 바라시겠죠. 이러더라고요. 놀랍죠?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뭐 자주 찾아뵙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진짜 선생님이 우리를 길러낸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느냐. 우리의 인생, 주어진 인생을 최선 다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알면서 이것들이
아 잠깐만 이렇게 갑자기 훈훈한 분위기가 이렇게 또 찬물에 또 끼얹어지네요. 네. 알지만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말은 쉽죠. 네. 각자의 인생 열심히 사는 거 한 번 더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최소 초중고니까 10년 넘는 12년, 네네. 세월을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또 영향을 받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또 감사함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네,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생각은 생각 하게 됩니다. 중요하죠. 생각은 일단 하게 됩니다. 생각을 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329님께서 35년 전에 아버지께서 주례를 보셨던 제자분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선생님이셨군요. 이번 스승의 날에도 꽃바구니를 보내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와, 35년 전에 주례를 봤는데, 아직도 스승의 날마다, 야, 이렇게 또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제자가 있으시면 참 네. 선생님들도 보람차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각자 인생 열심히 잘 사는 걸로 예,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그리운 선생님 뭐 성함을 한번 오랜만에 불러보거나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문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기억나는 선생님, 뵙고 싶은 선생님 어떤 분 계시는지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로 또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퀴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어진 인생을 각자 열심히 살아서 더 멋진 사람 되는 거. 좀 어울리는 단어인데요. 네, 네. 뭔가요? 퀴즈 나갑니다. 네. 예. 푸른색 풀인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네, 1번입니다. 청출어람. 2번? 막상막하. 느낌 되게 다르다. 네. 1번. 잘 냈습니까? 너무 좋으네요. 네. 근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잘 냈습니까? 하면서도 잘 냈다는 걸 알고 있는 박사님의 표정이 느껴진 것 같아요. 네. 자, 1번 청출어람, 2번 막상막하입니다. 이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아우, 선생님께는 이보다 큰 기쁨이 있을까요? 네.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들어볼게요. 우리 다정님께서 알면서 이것들이 지금 꽂히셨어요. 진짜 말하다 보니 제 네. 습관이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속이 후련한. 네. 오늘의 얘기는 무조건 선생님들을 뭐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만큼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중요한. 네, 직업과 일이 중요하다, 중요한 음. 걸 알아야 한다. 선생님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야 한다. 그런 거죠. 음. 안 좋은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우리가 어릴 때 갖추는 기억들의 일부를 이렇게 형성하는 분들이잖아요. 너무 큰 것 그렇기 때문에. 같아요. 네, 그럼요. 분명히 좋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안 좋은 분들에 대한 기억이 커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힘들 때는 좀 좋았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우리 인생의 길목에 좀 위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이 몇 번이죠, 박사님? 네, 정답은 청출어람입니다. 맞아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좀 진짜. 사자성어인 것 같아요. 네, 청출어람. 청출어람. 푸른 느낌 들면서 0790님께서도 본인이 가르친 학생이 하나를 가르치며 열을 알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뿌듯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이런 뿌듯함 느끼시나요, 박사님 종종? 네, 그렇습니다. 0.5초 망설이셨어요. 예. 이것들이가 미안해가지고 취소. 자, 취소. 자, 학생들 더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자, 그리고, 다대 국민학교 2학년 때 류시연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분 계시고, 중3 때 천정혜 선생님. 친구들이 항상 천정혜라고 천장혜라고 놀렸는데, 항상 웃어 넘겼던 선생님이 선하네요. 네, 라고. 선생님도 별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죠. 네. 예. 그걸 그냥 감내해 주시는 겁니다. 애들이 네. 하는 거에 뭐 네, 하겠어. 맞아요. 겉으로 그냥 웃고 넘기는 거죠. 예. 자, 정답 잘 왔고요, 여러분. 이제 코너 속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자, 오늘 이 코너 속 코너에서는 뭔가 이 사제 관계가 나올 것 같아요, 박사님. 네. 사제관계가 떠오르는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뭐 로빈 윌리엄스의 아, 죽은 시인의 예. 사회도 떠올랐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영화들이 떠오르던데요. 그래도 최근에 본 영화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자산어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이고, 백상에서 또 상을 또 받은 네, 작품이죠. 맞아요. 예. 이준익 감독의 정약전 역의 설경구 배우 그리고 창대 역할의 변유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신유박해로 세상의 끝에 해당하는 이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인데요. 호기심 많고 그리고 사람이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서 그곳에서 바다 생물에 매료돼서 책을 집필하게 되는 그 과정이 나오죠. 물고기에 대한 네. 바다를 훤히 알고 있는 청년이자 학문에 목마른 창대에게 도움을 구해서요. 내가 아는 지식과 네가 아는 물고기 지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점차 스승이자 친구가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좀 네.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흑백이라서 그런지 더 이렇게 시선이 가는 부분들이 많고 동주처럼 그림이 예쁘고 수묵화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들도 많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정약전인 설경구 배우가 정약전의 대사인 거죠. 정약전의 네. 대사로 나중에 창대가 이렇게 벼슬을 하게 되면서 찾아오지 않게 되는 장면들이 끝부분에 갑니다. 그래서 어떤 전해 듣죠. 창대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전해 들으니까 정약전이 하는 얘기가 잘 산다면 고마운 일이죠.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죠. 이거 왜 이렇게 찡하지? 영화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진짜로 그쵸. 잘 살아서 본인의 몫으로 또 살아내는 것이 또 스승의 마음에서는 네, 스승이 원하는 건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또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가장 큰 거죠. 네. 감동이 갑자기 막 오는데. 감사합니다. 네. 스승님. 네. 우리의 또 스승님 이건 박사님과 오늘은 또 좋은 시간 보내봤고요. 자산어보 또 저도 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신청곡이 참 어울릴 것 같은데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너. 네, 좋습니다. 이 노래 오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박사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